안녕하십니까? The Dominance of Fandom and Analysis of How Gender and Fandom Impact Live and Non-Live Sport Event Consumption Behaviors에 논문 발제를 하게 된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이예본입니다. 이 논문은 레저 사이언스라는 저널에 2024년에 투고되었고요. 저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거의 스포츠 산업에서 여성은 역사적으로 과소평가되고 노골적으로 성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대 사회에서 스포츠 팬덤은 여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13개 스포츠 팬의 거의 절반은 여성이라고 밝히며 여성 팬들이 증가함에 따라 스포츠 공간에서 팬으로서의 여성의 경험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크게 세 가지의 연구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여성 팬의 라이브 참석과 기존 팬들에게만 초점을 두었고 주로 질적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성 스포츠 팬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분야로 남아있어 더 다양한 연구 맥락을 고려해야 된다는 요구가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저자는 성별, 팬덤, 그리고 그 둘의 상호작용이 스포츠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가고자 하였습니다. 스포츠 팬덤은 스포츠 팬으로서의 자신이 인식하는 정도로 이해가 되며 저자는 스포츠 팬덤을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시리어스 팬의 경우에는 스포츠에 대한 높은 동기부여, 헌신 및 충성도에 팬이 되는 경향이 있어 스포츠 소비 수준이 더 높은 반면에 캐주얼 팬의 경우에는 시리어스 팬보다 동기부여, 헌신 및 소비가 적으며 스포츠 장소는 개인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참여하기 위한 집단적 여가 공간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자는 스포츠 소비 모두도 두 가지로 분류를 하였는데요. 오늘날 모든 스포츠 소비자는 전통적인 라이브인 직접 스포츠 관람 외에도 디지털 경로나 비공식적인 플랫폼과 같이 여러 가지 다른 스포츠 소비 형태가 존재합니다. 기존 연구에서는 직접 스포츠 소비와 간접 스포츠 소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었는데요. 본 연구에서 저자는 스포츠 소비 모드를 라이브 스포츠 소비와 비라이브 스포츠 소비로 분류하였습니다. 이때 라이브 스포츠 소비는 경기장 관람, 소셜미디어 등 스포츠 게임이 진행할 때 하는 소비를 말하며 반대로 비라이브 스포츠 소비는 스포츠 게임이 진행되지 않을 때 하는 소비를 말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연수체 모델을 기반하여 가설 1을 세웠습니다. 여기서 심리적 연수체 모델이란 소비자의 팬덤이 증가할수록 스포츠 제품에 대한 구매, 콘텐츠 시청 등의 다양한 소비 방식이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또한 높은 팀 동의시를 보이는 팬들은 자신의 팬덤을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기 때문에 더 많은 소비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자는 가설 1을 다음과 같이 세웠습니다. 팬덤은 스포츠 소비와 긍정적인 관계를 갖는다. 그러나 스포츠 소비자로서 여성은 지속적으로 도전을 직면하고 있다고 밝히며 여성들에게 스포츠 공간을 환영받지 못하고 안전하지 않은 공간으로 느껴질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더 나아가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은 수준의 팬덤 또는 팀 동의시를 보고한다고 밝힙니다. 따라서 저자는 가설 2와 가설 3을 다음과 같이 세웠습니다. 성별은 스포츠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데 남성이 여성보다 스포츠를 더 많이 소비한다. 가설 3. 성별과 팬덤의 상호작용은 스포츠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 즉, 팬덤과 스포츠 소비 간의 관계는 성별에 따라 다르다. 본 연구는 온라인 설문을 사용하여 캐나다 거주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온라인 설문을 한 당시는 2019년으로 토론토 랩터스라는 유일한 캐나다의 NBA 팀이 처음으로 결승전에 올라 우승을 한 당시입니다. 캐나다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었죠. 캐나다의 3개 지역에서 총 1027개의 설문을 확보하였고 그중 표본수가 적은 non-binary 성별을 제외한 1011개만 채택하였습니다.
연구자들은 설문을 통해 인구 통계학적 정보, 농구 팬덤, 이벤트 소비 행동에 대해 측정하고자 하였으며 수집된 설문을 분석하기 위해 다별량 다중회귀 분석과 다별량 순서형 프로빗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분석 결과로는 연구 대상자들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연구자들은 캐나다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과 유사하게 맞추고자 하였으며 팬덤 수준에 따라 분류한 표를 보시면 모든 집단의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았으며 낮은 팬덤 레벨에서의 차이가 가장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의 스포츠 소비 행동 중 라이브 스포츠 소비를 살펴보겠습니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팬덤의 차이가 존재할 때 모든 요소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팬덤이 높은 소비자가 팬덤이 낮은 소비자보다 라이브 소비를 더 많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연구자의 가설 1이 지지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텔레비전 소비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기 때문에 가설 2는 부분적으로 지지가 되었으며 저자는 텔레비전 소비에서 성별과 팬덤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기 때문에 상호작용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어 가설 3이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고 밝혔으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곳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포츠 소비 행동 중 비라이브 스포츠 소비를 살펴보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팬덤만이 모든 요소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따라서 가설 1만 지지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과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팬덤이 스포츠 이벤트 소비의 가장 강력한 결정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동일한 높은 팬덤 수준의 남성과 여성은 형태에 상관없이 비슷한 양으로 소비한다고 설명합니다. 둘째는 남성과 여성 간의 이벤트 소비의 일관성은 스포츠 내에 성별 격차가 좁아지고 있다는 선행 연구의 의견을 뒷받침합니다. 셋째는 업계에서 패권적 남성성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지만 팬덤이 확립된다면 성별이 큰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넷째는 라이브 TV 소비와 관련된 성별 간 차이는 두 가지의 이유로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 이유로는 먼저 전통적 성 역할에 따라 가설과 여가 시간의 균형 차이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남성이 스포츠를 볼 시간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남성이 사회적 공간에서 스포츠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 하는 압박을 받는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특성들은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은 라이브 콘텐츠를 소비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학문적 그리고 실무적 시사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학문적 시사점으로는 스포츠 소비자로서 남성과 여성 간의 성별 격차 해소를 강조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팬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 성별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실무적 시사점으로는 성별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은 라이브 TV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여성 팬을 위한 소비 전략을 구성하는 것보다 캐주얼 팬을 팬덤으로 전환할 수 있는 리소스를 개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본 연구를 통한 추후 연구 방향과 제한점입니다. 우선 본 연구는 NBA 파이널 경기를 바탕으로 선별과 팬덤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는 다른 종목, 다른 이벤트에 적용시키기 힘들 수 있으며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non-binary 성별은 표본수가 적어 제외되었지만 추후 연구에서는 더 넓은 스펙트럼을 수용하여 진행할 것을 당부합니다.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하여 추후 연구에서는 팬덤의 표면적 개념을 넘어 스포츠 소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팬덤 수준, 유형, 특성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저희가 생각하는 비평입니다. 첫째로는 서론 부분에서 스포츠 팬덤을 serious 팬 그리고 casual 팬으로 설명하였는데요. 설문을 통해 구분된 팬덤 집단은 fan, neutral, non-fan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이렇게 세 집단으로 구분한 이유나 구분한 기준에 대한 설명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NBA 파이널 경기를 얼마나 보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는데, 이는 특수한 경기이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시청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분된 편 정도가 높게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논문에서 지속적으로 패권적 남성성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스포츠를 소비하는 소비자들의 남녀 격차가 많이 해소된 현 시대의 관점과는 벗어난 내용이 다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자는 해당 연구를 진행할 때 시대적 상황 혹은 연구를 진행한 국가의 사회문화적 상황에 의해 그러한 주장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었다면 이해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논문 발췌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